이번에 이제 요 그림을 보면서 여기 이제 이렇게 추리를 그려놨어요. 그죠? 예, 매체를 어떻게 공유할 건가? 매체를 공유하는 기술을 분류를 했어요. 그죠? 스태틱하고 다이내믹으로 크게 나눴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매체를 우리가 공유를 하려고 그러면은 쪼개놔야 됩니다. 채널을. 그죠? 예, 조각조각을 내놔야 그 조각을 나눠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각을 나누는 걸 채널라이제이션이라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네 가지의 다른 이제 방식으로 채널 조각을 냅니다. 조각을 낸 다음에 이 조각을 이제 나눠주는데 이거를 이제 스태틱하게 나눠줄 거냐, 다이내믹하게 나눠줄 거냐의 문제죠. 스태틱하게 나눠주는 건 뭐냐면 누구한테 그 조각을 주면 그 조각을 그 사람이 계속 쓰는 거예요, 그냥. 예, 자기가 필요한 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다 자기가 그 조각을 계속 쓰는 거고요. 스태틱은. 다이내믹은 자기가 필요할 때만 그 조각을 쓰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그냥 돌려주는 거예요. 예. 그죠? 이제 필요할 때만 쓴다. 그래서 동적으로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동적으로 쓰려고 그러면요. 동적으로 쓰려고 그러면 이게 이제 그러니까 스태틱 같은 경우는 주인이 있는 거야. 주인이 있는 거니까 그 사람만 쓰는 건데 다이내믹은 주인이 없는 거예요. 서로 돌려 쓰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 너도 쓰고 나도 쓰자. 예.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뭐가 있냐면은 서로 이제 같은 자원을 이제 나눠 쓰다 보면은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서로 쓰려고 이제 싸우게 되니까 그죠. 싸우게 되면은 그죠. 예. 랜덤하게 자기가 내가 필요할 때 각자가 자기가 쓰겠다고 이제 치고 들어오면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어쨌든 자기가 쓰고 싶을 때 그냥 들어와서 쓰는 게 랜덤 액세스예요. 그리고 미리 누가 어떤 자원을 쓸 건지를 미리 예약을 해가지고 그죠? 미리 스케줄링을 해가지고 쓰는 방법이 있을 거죠. 그죠? 두 가지로 또 나눠준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채널을 쪼개는 방법과 그 다음에 어떻게 자원을 다이내믹하게 나눠 쓸 거냐 이제 이런 문제들을 오늘 얘기를 할 겁니다. 그 기술들을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채널라이제이션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뒤에 계속 나옵니다. 채널라이제이션. 그래서 FDMA (Frequency Division Multiple Access), TDMA (Time Division Multiple) 글자 그대로 자, 분할을 합니다. Frequency Division, Time Division. 그죠? 예, Frequency Division, Time Division. 나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뭘 나눈다? 주파수를 나눈다, 시간을 나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시간축이 있고요, 타임 이쪽에는 주파수축이 있습니다. 그죠? 예. 그 주파수축은 이제 밴드위스가 이렇게 이만큼의 대역폭이 있는 거예요. W라는 대역폭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W라는 대역폭을 사용을 하겠죠, 우리가. 채널을 만들기 위해서 W라는 대역폭을 사용합니다. 네. 그리고 시간축이 있겠죠. 그런데 주파수 분할 방식은요. 이 주어진 주파수를 쪼갭니다. 주파수를 쪼갠 거예요. 예, 토막토막. 예, 이렇게 토막 주파수를 자른 겁니다. 그래서 주파수 분할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파수를 잘라주면 작은 주파수 조막으로 이제 그죠? 이 주파수가 작아지는 거죠. 본래는 넓은 대역폭이 있었는데 넓은 대역폭을 작은 대역폭으로 이렇게 잘라준 겁니다. 그죠? 예, 잘라서 예, 요거를 이제 나눠 쓰는 겁니다. 예, 그게 이제 주파수 분할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두 사람이 있는데, 그죠? 두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두 사람이나 둘이 통화를 합니다. 얘하고 통화를 하고 얘하고 통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채널 하나면은 서로 이제 혼선이 일어나겠죠, 그죠? 혼신이 일어날 텐데 주파수를 잘라가지고, 그죠? 내가 예를 들어서 100kHz가 있다 그러면 50은 얘네 둘 사이에 50을 쓰고요. 50kHz를 쓰고 또 얘네 둘 사이에 50kHz를 쓰는 거야. 그러면 전혀 다른 그죠? 다른 주파수 대역을 반씩 나눠 쓰기 때문에 서로 혼신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죠? 예.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50kHz 가지고 얘기하고 얘네들끼리 또 50kHz 가지고 얘기하고. 그죠? 예. 그래서 전체 대역폭을 서로 예, 간섭이 일어나지 않도록 완전히 그죠? 오토고널하게 잘라주는 거죠. 그죠? 예. 그다음 타임 디비전은 어떤 경우냐면요. 이제 입장을 바꿔가지고요. 상황을 바꿔서 이제 시간축에서요. 주파수는 다 씁니다. W를 다 쓰고요. 그 대신에 시간에서 자른 거예요. 1번 한 번 쓰고 2번 한 번 쓰고 3번 한 번 쓰고 그래서 N명이 있다. 뭐 M개가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뭐 N명이라는 표현보다는 M개로 쪼갭니다. 시간을 쪼갠 겁니다. 예, 이만큼 시간이 있으면 이만큼 시간을 M개로 시간을 쪼개요. 그리고 나서 요 시간 동안 한 사람이 쓰고 요 시간 동안 한 사람이 쓰고 요 시간 동안 한 사람이 쓰고 이런 식으로. 그죠? 시간을 잘라서 주는 겁니다. 그죠? 그럼 아까하고 똑같이 두 사람이 통신을 하는 겁니다. 얘하고 통신하고 얘하고 통신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1번, 2번이죠. 유저 1, 유저 2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유저원이 먼저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 유저2가 얘기하고 유저원이 얘기하고 유저2 동시에 얘기하면 간섭이 일어날 테니까 시간으로 그죠? 네가 한 번 하고 내가 한 번 하고 네가 한 번 하고 내가 하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그죠? 예. 차이가 명확합니까? 예. 이게 타임 디비전 멀티플 액세스. 그래서 두 사람이 채널을 공유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죠. 예. 그래서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채널라이제이션, 채널을 어떻게 쪼개느냐, 채널 쪼개기. 그래서 방금 본 거를 우리가 다시 3차원으로 그래서 보면요. 이쪽이 시간이고요. 이쪽이 주파수입니다. 예, 그러면 FDMA, Frequency Division Multiple Access는요. 이 주파수를 자른 거예요. 주파수를 잘라가지고, 그죠? 예, 주파수를 나눠주는 거고요. 타임 디비전 같은 경우는 주파수는 다 쓰고 시간을 잘랐어. 시간을 이렇게 잘랐어요. 시간을 이렇게 잘랐어요. 그죠? 예, 예, 명확하죠? 예. 그러면 CDMA는 뭐냐? CDMA는 이거는 코드 디비전인데 코드를 분할한다. 도대체 코드란 얘기는 뭐냐? 이제 이런 거거든요. 예, 이걸 상세히 설명하려면 제가 또 1시간 정도 시간을 들여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디테일은 제가 여기서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 않고요. 조금 상위 레벨에서 제가 설명을 할게요. 코드 디비전은 그림 한번 보세요. 다른 거하고 뭐가 달라요? 이 앞에 FDMA하고 TDMA하고 뭐가 다른가 한번 보세요. 자, 3차원에서 봤을 때 이쪽 세로축은 파워입니다. 파워. 예, 파워예요. 예. 그러면 이 그림을 한번 잘 보시면은요. 이 세 개를 비교하면 뭐가 다릅니까? 어디를 쪼갰어요? 프리퀀시 디비전은 주파수를 잘랐고 타임 디비전은 시간을 잘랐는데 코드 디비전은 어디를 잘랐어요? 파워를 잘랐죠. 세 가지 축 중에서요. 모든 시간 동안 모든 주파수를 다 씁니다. 한 사용자. 여기 한 색깔, 여기 한 색깔이 한 사용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한 사용자가 모든 시간 동안 모든 주파수를 다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용자도 똑같이 모든 시간 동안에 모든 주파수를 다 쓰고 있어요. 3번도 마찬가지. 모든 사용자가 모든 시간 동안 모든 주파수를 다 쓰고 있다. 그러니까 서로 포개져 있죠. 예, 포개져 있습니다. 그죠? 예, 여러분들이 포개져 있는 상황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 사용자가 지금 포개져 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이렇게 포개져 있으면은요. 예, 서로가 서로한테 간섭을 미칠 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떤 상황을 생각하면 되냐면요. 이렇게 생각하면 저와 같이 여러분들하고 저와 같이 한 방에 지금 다 모였어요. 예. 티피컬한 이제 우리 학생들이 모여 있는 강의실, 교실이라고 생각할게요. 교실에 이제 여러 명 학생들이 모여 있어요. 모여서 이제 쉬는 시간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학교 한 초등학교나 중학교 좀 생각하면 돼요. 예. 예, 고등학생들은 아마 쉬는 시간에 열심히 이제 공부하느라고 조용할지 모르는데 중학교나 고등학교 교실에 가면 쉬는 시간에 엄청 떠드느라고 시끄러울 거거든요. 그죠? 예. 그러면은 그 방 안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저를 포함해서 모든 학생들이 다 옆에 있는 친구들이랑 주변이랑 막 얘기를 할 거라고요. 지들끼리 막 얘기를 하다 따로따로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한 방에서. 그러다 보면 뭐예요? 내가 옆에서 내 옆에 있는 친구하고 막 얘기를 하다 보면 또 다른 애들이 옆에 있는 애들하고 막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서로 어떻게 서로 막 들리겠죠. 그 시끄러운 소리가 간섭이 들리겠죠. 그죠? 왜 간섭이 들리냐면 같은 시간 동안에 같은 주파수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주파수라는 거는 귀로 들을 수 있는 가청 주파수 대역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가청 주파수 대역을 서로 같이 쪼개서 쓰는 게 아니라 시간을 쪼개든 주파수를 쪼개는 게 아니라 동시에 쓰고 있는 거죠. 동시에 그냥 다 하고 싶은 얘기 막 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겹쳐 있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들이 막 그 시끄러운 이제 교실을 생각하세요. 그럼 내 짝하고 내가 막 얘기를 하는데 다른 애들이 아무리 시끄럽게 떠들어도 내 짝이랑 나랑 얘기할 때 얘기가 대화 안 돼요. 시끄러운 상황에도 여러분 대화가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예. 그 짝이 내 옆에 있는 짝이랑 얘기를 하는데 내 짝의 목소리를 내 귀로 듣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 짝의 목소리만 들리는 게 아니라 다른 친구들이 얘기하는 것도 간섭으로 들어오지만 내가 내 짝의 목소리를 구분할 수 있죠. 내 짝의 목소리를 알잖아요. 그 목소리를 들으면은 '아 이게 걔가 뭐 얘기하는구나.' 아는 거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과 똑같은 목소리를 듣고 또 똑같은 목소리로 얘기하면 내 짝이 얘기하는 거랑 다른 친구가 이제 떠들면서 그죠? 내 귀에 간섭으로 들어오는 거랑 구분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여기서 코드라는 의미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코드라는 의미는 친구의 목소리, 그죠? 각자의 목소리, 각자의 목소리를 생각하면 돼요. 각자의 목소리가 다 다르다. 이거는 뭐냐면 각자가 다 다른 코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 그러니까 그 코드를 통해 가지고 구분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용자마다 다 다른 코드를 하나씩 주고
그걸 이제 우리가 코드를 시그니처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죠? 고유의 시그니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구분한다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동시에 그죠? 동시에 여러 명이 그죠? 얘기를 해도 그 시그니처에 의해 가지고 구분이 되기 때문에 내가 분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자, 설명이 됐나요? 질문 있으면 하세요. 자, 네 가지 중에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쪼개는 방법을 얘기를 했어요. 예. 그다음에 네 번째 방법은요. 네 번째 방법은 우리가 OFDMA 하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OFDMA. 예. 예. 자, OFDMA는 뭐랑 비슷해? OFDM이라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잖아. 그죠? 예. 파트 1에서 배웠죠. OFDM은 뭐였어요? 우리가 어떻게 했었어요? 주파수를 막 쪼갰죠. 서브 캐리어를 쪼갰었죠. 그죠? 예. 우리가 대역을 여러 개의 서브 캐리어라는 여러 개의 그죠? 주파수 대역으로 잘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파수를 딱 잘라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예. 물론 이제 완벽하게 쪼갠 건 아니고 이제 약간 겹치게 쪼갰다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를 했었어요. 가서 그림을 다시 보세요. 예. 그럼 주파수들 쪼개고요. 또 그다음에 뭐냐면 이제 OFDMA라는 OFDM과 OFDMA는 용어가 좀 틀리죠. 예, OFDM은 뭐 약자였냐면요. OFDM은 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이었어요. 멀티플렉싱. OFDM. 앞에서 배운 OFDM은 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이었고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였어요. 지금 우리가 채널 쪼개는 건 전부 MA로 끝납니다. 뒤에 Multiple Access라고 하는 MA. 그죠? 예. 그러니까 MA라고 하는 게 채널을 쪼개는 기술을 MA라고 부르는 거, Multiple Access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왜 쪼갠다고요? 여러 사람이 나눠 쓰기 위해서. 네. 어, 자, 그러면요. OFDM은 어떻게 쪼개느냐? 자, 다음 페이지를 좀 볼까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예, 우리가 앞에서 배운 OFDM이 다시 나옵니다. 예, OFDM은 어떻게 쪼개는지 위에 그림을 보게 되면요. 위에가 OFDM입니다. 네, 우리가 앞에서 배운 OFDM. 예, 밑에가 OFDM의 그 차이를 제가 지금 설명하려고 지금 이렇게 다시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위에 OFDM을 그림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아주 빠른 속도로 그죠? 짧은 길이를 갖는 심벌들이 막 지금 들어옵니다. 예, 고속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얘를 어떻게 합니까? 패럴렐로 다 바꿔주죠. 그죠? 이렇게 패럴렐을 바꿔서 그죠? 다른 주파수를 갖는 그죠? 다른 프리퀀시를 갖는 파형에다가 실어서 보냅니다. 다 다른 파형으로 실어서 보는 거죠. 빨간색은 이 파형, 까만색은 이 파형, 파란색은 이 파형. 다 다른 파형에다가 실어서 보는데 이 파형들이 다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직교성을 가지고 있어요. 오토고넬리티를 갖고 있다 그랬어요. 그죠? 오토고넬하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 여러 개 캐리어가 이렇게 이제 쪼개지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 개 이제 주파수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주파수 쪽이잖아요. 이렇게 다 나눠져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빨간 거가 여기 있고 뭐 까만 거가 여기 있고 이런 식으로 예, 색깔별로 이제 서브 캐리어 하나 쭉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예, 여러 개 서브 캐리어가 쭉 있으면은요. 주파수를 잘라 놓은 거죠. 잘라 놓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시간도 잘라져 있어요. 시간도. 왜냐하면 한 사용자가 전체 다 쓰는 게 아니고 한 사용자가 전체를 다 쓰는 게 아니라 한 사용자가 여기 쓰고 그다음 사용자가 여기 쓰고 그다음 사용자 여기 쓰고 그다음 사용자 여기 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을 자르는 거예요. 그 타임 디비전하고 똑같은 거예요. 타임 디비전도 하는데 타임 디비전을 했습니다. 타임 디비전을 합니다. 하는데 여러 개의 주파수를 동시에 쓰는 겁니다. 그죠? 다시 한번 더 설명할게요. OFDM은 여러 서브 캐리어를 만들어 놓고 나서 한 사용자가 여기를 다 쓰고요. 여기가 뭐예요? 여러 서브 캐리어를 다 쓰고요. 그 다음에 또 2번 또 다른 사용자가 여기를 또 다 쓰는 거예요. 또 3번이 여기를 다 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예요? 이쪽이 시간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1번이 여기 쓰고 2번이 여기 쓰고 3번이 쓰고 이런 식으로 10분할을 한 거죠. 타임 디비전. 그죠? 예, 이게 OFDM이에요. 이게 OFDM. 근데 OFDM에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여기 그림 보세요. 여기 그림 보다시피 한 사용자가 여기를 다 쓰는 게 아니고요.
여기 또 잘랐어. 1번 여기 쓰고 2번, 3번 여기 써요. 그러니까 전체를 서브 캐리어가 여러 개 서브 캐리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서브 캐리어를 다시 나눠 써요. 나눠 쓰는 거예요. 서브 캐리어 일부는 1번이 쓰고 서브 캐리어 일부는 또 다른 사용자가 사용한다. 또 여기 보시면요. 요 시간 동안 한 사용자 다 쓰는 게 아니라 1번이 요만큼 쓰고 2번이 요만큼 쓰고 3번이 쓰고 주파수를 또 나눈 거예요. 그래서 합쳐서 보면 무슨 느낌이냐면 시간축도 나눠 쓰고 주파수도 또 나눠 쓰는 그런 느낌이죠. 예. 그래서 제가 앞에 페이지에 보면 OFDM 어떻게 써놨냐면 combination of FDMA, TDMA, FDMA와 TDMA를 서로 결합해 놓은 것 같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이게 OFDMA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러면 이제 예, 왜 그죠? 왜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어느 걸 쓸 거냐는 얘기죠, 그죠? 예, 그거는 제가 이제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또 상세히 또 한번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은 큰 틀의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무선랜 와이파이에서는 이렇게 하고요, LTE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LTE는 밑에 하는 게 OFDM이에요. 다시 말해서 LTE에서는 OFDMA 방식을 쓰고요, 와이파이에서는 OFDM 방식을 쓴다. 예, 그런데 와이파이도 계속 진화를 해가지고요. 가장 최근에 나온 와이파이, 가장 이제 최신 기술입니다. 최신의 와이파이 기술은 이제 더 이상 OFDMA 아니라 OFDMA를 쓰는 걸로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OFDM을 안 쓰고 OFDMA를 쓴다는 것은 분명히 뭔가 장점이 있을 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OFDM이 아니라 OFDM을 왜 OFDMA라고 이렇게 주파수에서도 잘라 쓰느냐? 예, 그 이유는 나중에 제가 또 기회가 되면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방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요, OFDMA는 여기는 보시면 한 사용자, 이게 좀 한 사용자예요, 한 사용자. 한 사용자 데이터가 전부 지금 모든 서브 캐리어를 얘를 보내기 위해서, 그죠? 얘를 보내기 위해서 이게 한 사용자들 다 전체 다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뭐냐면 사용자별로 이제 여기 1번 사용자고요. 여기 2번 사용자고 여기 n-1번 사용자, 0번, 1번, n-1번 사용자거든요. 예. 그 사용자마다 다 서브 캐리를 다르게 쓸 수 있다. 물론 한 사용자가 두 개를 쓸 수도 있어요. 한 사용자가 두 개 서브 캐리를 쓸 수도 있고 세 개를 쓸 수도 있고 개수는 이제 자기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어요. 물론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누가 정해줘야 되겠죠. 정해주지만 서브 캐리어를 한 개만 쓸 수도 있고 두 개를 쓸 수도 있고 세 개를 쓸 수 있고 자유자재로 이제 나눠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은 한 사용자가 서브 캐리 하나를 사용하는 걸 지금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0번이 하나를 쓰고요. 1번이 또 하나, 0번이 이 서브 캐리를 쓰고요. 1번이 또 이 서브 캐리를 쓰고요. n-1번 사용자가 이걸 쓰고 이런 식으로. 그죠? 네, 다 다른 서브 캐리를 하나씩 쓰는 그런 극단적인 경우를 지금 예를 든 겁니다. 네. 자, 여기까지 네 가지 멀티플 액세스 방법, 그러니까 채널라이제이션 하는 네 가지 방법을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자, 여기 질문 있나요?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네 가지 방식을 보고 나서 결국은 이제 뭐예요? 뭐가 궁금하지 않아요? 예. 네 가지 방식이 있으면 그럼 뭘 쓰냐? 예. 그죠? 제가 네 가지 다 설명했을 땐 다 각자가 다 용도가 있겠죠. 그죠? 어떤 때는 FDMA 쓰고 어떤 때는 TDMA 쓰고 뭐 있겠죠. 그죠? 예. 그건 여러분들이 뒤에 이제 제가 쭉 설명하면서 제가 설명할게요. 어떤 네트워크는 TDMA를 쓰고 어떤 네트워크는 CDMA를 쓰고 어떤 FDMA를 쓰고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할 거예요. 예, OFDMA를 쓰고 이런 걸 얘기를 할 거예요. 아까 이미 얘기했지만 LTE 같은 경우에는 OFDMA를 쓴다 하고 얘기를 했고요. 그죠? 예.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이제 이해를 하십니다. 누가 어떤 방식을 쓰는지 또 왜 그 방식을 쓰는지 이런 걸 이제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지금 현재는 어떤 방식이 있느냐만 가지고 제가 설명을 했어요. 질문이 없나요? 그럼 제가 질문을 해야 되는데 내용이 어렵지 않아서 그죠? 예, 질문이 없을 수 있어요. 예,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해야 될 일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글자도 오버뷰예요, 저 오버뷰. 예.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이제 개념이었지? 앞에서 우리가 뭘 봤냐 이제 멀티플 액세스.
그죠? 멀티플렉스 기술을 이제 봤었고요. 이제 새로운 기술이 있는데 뭐냐, 듀플렉싱이라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 듀플렉싱은 이제 뭐에 대한 기술이냐면요. 우리가 통신이라는 거는 뭐 한 방향으로만 통신할 수도 있지만, 그죠? 한 방향으로 통신할 수도 있지만 양방향 통신이 일반적일 수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지만은 양방향 통신이 아니고요. 예, 이제 일반 한 방향으로만 통신하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도 있죠. 예, 여기 그림을 보시게 되면요. 한 방향 통신만 하는 얘가 이쪽으로 반대 방향 통신은 못해. 예, 또는 그 반대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만 통신하 이 방향 통신 못해. 그죠? 예,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half duplexing이라고 얘기해요. 반쪽짜리다. 듀플렉싱을 반쪽짜리밖에 못한다. 그럼 듀플렉싱이라는 게 뭐냐? 그죠? 예. 듀플렉싱이라는 건요. 양쪽으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있으면 일로도 보내고 일로도 양방향으로 통신하는 거를 우리가 그죠? 양방향으로 통신하도록 하기 위해서 듀플렉싱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 양방향으로 통신하게 만드는 기술. 그게 듀플렉싱 기술이에요. 그래서 바이디렉셔널 커뮤니케이션이다. 그래서 대개 경우는 우리가 그죠? 양방향이 통신하는 양방향이 돼야 되지 않아요? 기지국이 여러분들 스마트폰이 기지국으로 데이터를 보내. 또는 여러분 노트북이 저기 와이파이 액세스 포인트로 전송하고 액세스 포인트에서 여러분들이 노트북 쪽으로 전송을 하고 이런 양방향 통신이 일반적이죠, 그죠? 근데 때에 따라서는 양방향 통신을 안 하고 한쪽 방향으로 통신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극단적인 예를 들면 IoT 같은 경우 그런 경우 많이 있죠. 예.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원격에서 그죠? 차가 있는데 차의 문을 원격에서 열고 잠근다. 그죠? 예, 문을 잠그고 열고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제 스마트폰으로 문을 열고 잠그는 걸 이제 차에 이제 IoT 이제 장치가 있어가지고 스마트폰으로 내가 신호를 보내면 그죠? 내 리모컨으로 신호를 보내면 원격에서 신호를 보내면 문이 열리게끔 하거나 또는 문을 닫히게끔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한 방향으로만 데이터가 가는 거예요. 열려라, 닫혀라 하고서 가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문에서부터 리모컨으로는 데이터가 안 오죠. 대개 리모컨이 다 듀플렉싱이에요. 해프 듀플렉싱이에요. 그렇죠? 예. 내가 그냥 열려라, 닫혀라, 뭐 그죠? 예. 예. 한 방향으로만 데이터를 가는 거잖아요. 그죠? 예, 해프 듀플렉싱이에요. 근데 이제 대개 경우는 듀플렉싱이다. 풀 듀플렉싱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요. 이 풀 듀플렉싱이 이제 주로 실제 상황인데 풀 듀플렉싱을 어떻게 구현할 거냐 하는 문제입니다. 예. 어떻게 풀 듀플렉싱을 구현할 거냐, 양방향 통신을 어떻게 실현할 거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네, 두 가지 방법. 여기 있는 것처럼 FDD, TDD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FDD는 Frequency Division Duplexing. 여기 오타예요. 이거 타임 디비전 아니고 이게 타임 디비전이에요. 오타. 타임 디비전 디플렉싱. 타임 디비전입니다. 앞에 자만 따가지고 FDD 그다음에 TDD 이렇게 FDD 방식, TDD 방식. 그러면 양방향 통신을 하기 위해서 주파수 분할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이제 시분할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주파수 분할을 해서 하는 방식은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내가 쓸 수 있는 대역폭이 이렇게 있으면요. B라는 대역폭이 있으면 얘를 자릅니다. 두 개로 두 토막을 냅니다. 두 토막을 내서 한 토막은 이쪽으로 전송하는 데 쓰고요. 나머지 토막은 이쪽으로 전송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아요? 그죠? 네. 서로 분할을 해가지고 그죠? 분할을 해서 하면 자 분할을 해서 동시에 얘가 일로 보내고 얘가 일로 서로 동시에 보내고 받을 수가 있죠. 좋은 점은 그겁니다. FDD를 하게 되면 동시에 보내고 동시에 받을 수가 있어요. 보내면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네, 장점은 그거죠. 그죠? 보내면서 받을 수가 있죠. 얘와 얘가 보내고 받는 거를 동시에 해도 되는 게요. 되는 게 서로 주파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죠? 완전히 독립적으로 그죠? 보내는 쪽하고 받는 쪽의 주파수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보내면서 받을 수 있다. 그죠? 내가 말하면서 들을 수 있는 거야. 여러분들 실제로 한번 이제 테스트 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말하면서 동시에 들을 수 있어요. 우리 귀와 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귀가 이제 받는 거야. 예. 그러면은 누군가 얘기하는 걸 여러분 듣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람 얘기를 들으면서 또 내가 얘기를 해.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죠? 자, 우리 이준영 학생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 내가 귀로 내가 말을 해. 내가 말을 하는 동안에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나한테 얘기를 해. 들으면서 내가 보내는 거거든, 그죠? 가능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옆에서 얘기하는 게 들리냐는 얘기예요. 나는 지금 말하고 있어요. 말하고 있는데 옆에서 내 친구가 서로 이제 서로 뭐죠? 말을 하면서 서로 막 듣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너무 굉장히 수다를 많이 떠는 친구들이야. 그래가지고 한 사람 얘기하면 한 사람 듣고 있어야 되는데 지 얘기만 하는 거야 그냥. 그럼 또 상대방 얘기도 들어야 돼. 그죠? 가능해요? 우리 이준영 학생 가능합니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 귀로 지금 뭐죠? 이 가능해요 진짜? 예. 뭐 실제로 우리 그렇게 하잖아, 그지? 예. 수다 많이 떠는 친구들은 그냥 지 얘기할 거 다 하면 다 계속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야. 그럼 상대방도 수다를 많이 뜨니까 막 또 얘기를 해. 그러면 우리는 들으면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가능합니다. 예. 그런데 좀 불편하죠. 왜 불편합니까? 내가 말하는 게 내 귀로도 들어와. 내 친구 얘기도 들어오지만 내가 말하는 게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엄청 좀 불편하죠? 내 친구 얘기만 들리면 좋겠는데 내 목소리까지 들어오거든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예. 그런 일이 벌어져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안 벌어지게 하는 방법이 바로 이제 듀플렉싱 기술이에요. 주파수를 분할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 가청 주파수기 때문에 내 친구가 쓰는 말도 나하고 똑같이 같은 가청 주파수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간섭이 미치는 거야. 이게 얘네끼리 같은 주파수를 가지고서 말하고 듣고 하는 거니까는 이제 헷갈리는 거야. 이제 막 그 간섭이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내 목소리가 나의 간섭이야. 쉽게 얘기하면. 맞죠? 내 목소리가 나의 간섭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처럼 두 개를 쓰게 되면요. 전혀 내 친구 목소리는 F2고 내 목소리는 F1이야. 그러면은 내가 얘기를 해도 그죠? 전혀 안 들리겠죠? 다른 주파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주파수 분할을 하게 되면은 그죠? 완전히 완벽하게 양방향 통신하는데 서로 간섭을 미치지 않을 테니까 그죠? 예, 문제 없습니다. 그죠? 예, 이게 FDD 방식이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TDD, 타임 디비전.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서로 약속을 정해가지고 네가 한번 얘기하고 내가 한번 얘기하고 그러면 문제 없겠죠. 양방향 통신이 되잖아요. 대신 약속을 확실하게 해야 돼, 그죠? 예, 순서를 정해줘야 돼. 네가 한번, 내가 한번, 네가 한번, 내가 한번 이런 식으로. 예. 그 대신 장점이 있어요. 예, 무슨 장점이 있냐면 주파수 하나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주파수 하나를 가지고서요. 자, 내가 밴드위스가 이렇게 있어요. W가 있어. 예, 이만큼 W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서 FDD를 하게 되면 반 쪼개야 돼. 반씩 나눠 써야 돼. 2분의 1 쓰는 거야. 밴드위스를 반으로 줄이면 어떻게 돼요? 속도가 줄어들겠죠. 그죠? 예. 얘는 뭐야? TDD는 뭐냐면 W를 다 써. 둘이서. W를 가지고 안 줄여요. 속도를 안 줄여요. 그 대신 뭐를 해요? 시간을 반씩 나누는 거지. 그죠? 속도는 안 줄입니다. 그렇지만은 시간을 반씩 쪼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거죠. 속도를 높여가지고 반반 나눠 쓰는 거나 주파수를 쪼개가지고 속도를 떨어뜨린 다음에 각자 쓰는 거나 사실 효과는 같죠. 기본적 효과는 같죠. 제 말 이해되세요? 예. 자, 그래서 자 여러분들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이제 차이는 아실 거라고 봅니다. 여기 이제 TDD는 한 개 주파수 대역을 가지고 쓴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예. 여기는 두 개 주파수 대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FDD는. 예. 자, 그런데 이제 한 개 주파수 대역을 쓴다는 얘기는 안쪽에니까는 고속으로 전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죠? 예. 속도는 빠르다. 그 대신에 속도는 빠르지만은 내 순서가 내가 항상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그죠? 내가 한번 쓰고 다른 사람이 한번 써야 되니까 어차피 속도는 반으로 줄 거라는 얘기예요. 양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 나중에 제가 또 설명을 할 겁니다. 지금은 제가 이제 언제 FTD를 쓰고 언제 TD를 쓰고 또 각각의 장점과 단점 이런 얘기는 지금은 안 할게. 뒤에 가면 어차피 또 얘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각각의 방식이 어떻게 다른가, 그렇죠? 그 개념을 이해하고 어떻게 다른가 알면 되는 거고요. 결론만 좀 말씀을 드리면요. LT는 FDD를 쓰고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 쓰고 있는 LT는 FDD를 쓰고요. 5G는 TDD를 씁니다. 그럼 왜? 그죠? 왜 5G는 TDD를 쓰지? LT는 FDD를 썼는데 이제 이런 걸 이해하는 게 좀 필요하겠죠. 그건 이제 파트 3에서 우리가 얘기할 거예요. 네. 됐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이제 우리 다음 페이지는 뭘 얘기를 해야 되냐면요.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면 그 얘기를 해야 됩니다. 뭐죠? 이제 앞에서 이제 채널라이제이션, 뭐 TDMA, FDMA, 뭐 OFDMA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이제 멀티플 액세스 방식하고 이 듀플렉스 방식 두 개가 이제 같이 결합이 두 가지가 필요한 결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양방향 통신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채널 쪼개기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 두 개가 이제 결합이 되면 어떤 모양이 될까? 이제 그 얘기를 제가 이제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한 페이지에서요. 예, 여기 보시면 자, 채널라이제이션 and FDD 이렇게 나왔어요. 자, FDD 방식을 이제 쓰는데 FDD 방식에서는 채널라이제이션이 어떤 모양이냐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상황은 그림으로 표현이 돼 있는데 여기요. 자, 여기가 이제 이동통신 네트워크라고 하고요. 또는 뭐 이게 이동통신 네트워크가 아니라 뭐 이제 여기가 이제 무선되는 AP가 되고 여기가 이제 노트북 뭐 단말기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어쨌든 이런 이제 형상으로 지금 통신이 일어난다고 이제 기지국이 있고 여러 사용자가 이렇게 있어서 기지국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보내는 거죠. 이렇게 뭐 양방향 통신을 해야 되겠죠. 보내고 받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죠. 그죠? 예. 이런 상황입니다. 양방향 통신하는데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양방향 통신을 어떻게 한다? FDD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FDD로. 예. 그러면 FDD는 어떻게 돼요? 주파수 측에서 채널이 두 개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예. 채널 두 개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동통신에서는요. 뭐라고 부르냐면요. 이 두 개 채널을 각각 이름을 붙입니다. 하나는 업링크, 하나는 다운링크라고 부르거든요. 다운링크는 기지국에서 단말적으로 이렇게 가는 걸 이걸 다운링크라고 불러요. 또는 포워드 링크라고 부릅니다. 예. 포워드 채널 또는 다운링크 이렇게 이제 붙이고요. 반대 방향 단말 쪽에서 기지국 쪽으로 그래서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 업링크 또는 리버스 채널 역방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운링크와 업링크를 각각 주파수가 하나씩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채널이 두 개가 있어야 된다는 그러니까 주파수 대역이 두 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두 개 대역이 있어야 된다. 왜? FTD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하나는 업링크, 하나는 다운링크 대역이다. 그렇죠?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FD에 이제 FDD를 해놓고요. 이제 밑에도 보세요. 밑에도 FDD에 채널 두 개예요. 대역이 두 개, 주파수 대역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다운링크, 하나는 업링크. 그죠? 예, 두 개가 있어요. 근데 FDMA는 이게 주파수 축입니다. 주파수 축을 자릅니다. 주파수 축을 잘랐어요. 세 토막. 예. 또 토막을 잘랐어요. 예. 그 다음에 TDMA는요. 주파수는 안 자릅니다. 통으로 씁니다. 주파수 전체 통을 쓰고 뭐죠? 시간축을 자릅니다. 시간축을 이렇게 잘라요. 시간을 이렇게 잘랐어요. 여기까지 이거를 세 토막을 여기를 세 토막을 낸 거예요. 네. 다운링크 마찬가지. 이주파수가 채널 만든 다음에 그죠? 세 토막을 나눈 거예요. 네. 또 세 토막을 나눴어요. 항상 세 토막을 나눠 가지고 이런 거죠. 여기 M1 M1이 1번 사용자입니다. 1번 사용자가 이제 노란색으로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1번 사용자가 여기 쓰고요. 그죠? 2번 사용자가 여기 쓰고 3번이 여기 쓰고 1번이 다시 여기 쓰고 2번이 여기 쓰고 3번이 여기 쓰고
이제 업링크, 그러니까 업링크가 이제 이쪽이죠. 이쪽으로 쏠 때. 그러니까 순서를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순서는 이렇게 될 겁니다. 제가 지금 뭘 설명하고 있냐면, TDM의 FDD를 설명하고 있어요. 시분할을 했으니까 시간축에 잘라놓고 나서 맨 먼저 얘가 한번 전송해요. 그 다음에 얘가 전송해요. 얘가 전송해요. 서로 시간을 나눠 쓰는 거예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요 주파수를 이용해 가지고 다운링크 주파수를 이용해 가지고 또 뭡니까? 시간축에서 셋으로 나눴어요. 이 주파수가 채널 만들어 놨죠. 예, 채널 만들어 가지고 그 채널로, 그죠? 채널로 세 명이 순서대로 쏘는 거예요. 노란 거 이쪽을 한번 쏘고, 그 다음에 하늘색 얘가 한번 쏘고, 파란색 이쪽을 한번 쏘고, 이런 식으로. 그죠? 예, 1번, 2번, 3번이 차례로 돌아가면서 쓰는 거. 또 1번, 2번, 3번. 이걸 프레임이라고 그럽니다. 뭐를 프레임이라고 그러냐면, 왜 TDMA에는 이제 무슨 개념이 나오냐면 프레임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프레임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그죠? 이 프레임은 뭐냐면 우리가 시간축을 자를 때 자르는 단위예요. 프레임 단위로 먼저 잘라놓고 프레임 안에서 다시 또 타임 슬롯을 만들어요. 여기가 타임 슬롯이라고 얘기해요. 타임 슬롯. 타임 슬롯. 예. 그래서 시간축에서 슬롯을 이렇게 시간을 자른 거를 타임 슬롯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프레임 안에 한 프레임 안에 여러 슬롯을 두는 겁니다. 한 프레임 안에 여러 슬롯을 두고서 그 슬롯을 각 사용자들이 쓸 수 있게 나눠주는 겁니다. 업링크, 다운링크도 이건 업링크, 다운링크도 마찬가지예요. 다운링크도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프레임이 있고 프레임 안에 타임 슬롯이 있습니다. 타임 슬롯을 여러 사용자한테 나눠주는 겁니다. 이게 FDMA, FDD 방식입니다. 마찬가지로 FDMA, FDD 방식은요. FDD 해놓고 나서 주파수를 잘라가지고 주파수를 아까처럼 세 투방을 내가지고, 그죠? 1번이 여기 쓰고 2번이 여기 쓰고 3번이 여기 쓰고 다시 또 다운링크도 1번, 2번, 3번. 이 경우에는 주파수가 다르기 때문에 다운링크 1번 사용자와 업링크 1번 사용자가 동시에 쏘더라도 간섭이 안 미치겠죠. 그죠? 예. 주파수가 다르잖아요. 그죠? 예, 다르기 때문에 받는 거와 보내는 거가 서로 간섭을 안 미치지 않을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사용자끼리도 서로 간섭 안 미치죠. 왜냐면 여기를 이렇게 오토바나 잘랐으니까. 다른 주파수를 쓰니까. 그죠? 예. 예, 명확합니까? 자, 여기 질문 있어요? FDD 방식을 얘기를 했습니다. FDD 방식. 예. 자, FDD 방식에서 다시 또 뭐예요? TDMA와 FDMA를 나눠서 또 얘기를 했습니다. 두 가지가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제가 설명을 했어요.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그죠? 예. 그 다음에 가게 되면 뭐가 나올까요? 이제 똑같은 얘기가 이제는 뭐냐면 이제 FDD 대신 TDD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TDD. 예. TDD입니다. 그죠? 예. TDD 경우는 어떻게 채널라이제이션 할 거냐? 예. TDD는 어떻게 된다고요? 채널 한 개만 쓴다 그래서 한 개만. 네, 한 개만 쓴 다음에요. 자, 이제는 채널 한 개가 있기 때문에요. 물론 이거를 또 이 채널 한 개를 쪼개 가지고, 그죠? 예. 뭐 FDMA를 또 할 수도 있겠지만은, 네, 이게 TDD이기 때문에 한 개를 가지고서 일단 채널 만든 다음에 10분할밖에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자, 보시다시피요. 양방향 통신을 하려면은 어떻게 됩니까? 양방향 통신을 하려면 10분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좀 특이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먼저 프레임을 먼저 잡아요. 프레임을 잡아놓고 프레임이라는 걸 잡아놓고 시간입니다. 시간을 잘라서 프레임이라는 시간을 만들어 놓고요. 프레임 안에 다시 시간을 또 쪼갭니다. 다운링크와 업링크를 쪼갭니다. 시간을 쪼개는 겁니다. 다운링크와 업링크를 또 쪼갭니다. 그러면 다운링크 구간 동안에 어떻게 해요? 기지국이 쏘는 겁니다. 어떻게 순서대로 10분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타임 디비전. 그렇죠? 타임 디비전 했어요. 예, 그래서 TDMA, TDD입니다. 타임 디비전 했으니까 1번이 쏘고 2번이 쏘고 3번이 순서대로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예. 그죠? 그다음 업링크는 또 이 방향으로 쏘는 겁니다. 이 방향 반대 방향으로 쏘는 거예요. 예. 그럼 여기 프레임이 끝나고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또 반대 방향으로 다시 반대 방향이 아니라 다시 이제 원래 했던 대로 다시 반복합니다. 어떻게 반복해요? 얘가 쏘고 다운링크를 쏘고요. 이렇게 쏘고 그다음에 업링크로 얘가 이렇게 쏘고 순서대로 이렇게 쏘고 이렇게 쏘는 거예요. 그죠? 업링크로 순서대로 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다운링크로 다 쏘고 업링크로 쏘고 다운링크로 쏘고 업링크로 쏘고 그죠? 다운링크 쏠 때 차례대로 쏘고 업링크 쏠 때 차례대로 쏘고 이런 식으로 이게 뭐예요? TDD 방식이고 TDD 방식에서 여러 사용자가 어떻게 나눠 쓰고 있어요? 타임 디비전을 통해서 시분할을 통해서 나눠 쓰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자, 여기 보면 이제 뭐 이런 그림이 나오는데 이건 파트 3에서 설명을 할게요. 예, 여기서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예. 이제 이 장점 단점을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이런 장점 단점은 실제 여러분들 시스템을 보면서 제가 설명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굳이 제가 장점 단점을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어떻게 동작하느냐만 여기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됐죠? 예. 자, 뭐 어려운 내용 아닌데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각 방식들은 여러분들 이해하는데 어려움 없었을 거예요, 그죠? 예, 다만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뭐 방식이 많으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냐, 예, 그러면 언제 어떤 방식을 쓰는 거냐를 이제 여러분들 궁금해하실 거예요, 그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뒤에서 이제 배워야 됩니다. 예, 장단점이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예. 자, 질문이 없으면 계속 이어서 갑니다. 예. 앞에서 나왔던 또 표가 그림이 또 한 번 더 나왔네. 이 추리, 그죠? 예, 아까 우리 했잖아요, 그죠? 이 그림이 또 그대로 나왔어. 똑같이 하나 달라진 게 없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아까 이제 우리 지금까지 뭐 했어요? 요거 한 거 요거 채널라이제이션. 예. 채널라이제이션 했는데 다시 이제 위로 올라오면요. 우리 여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요 맥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다이내믹 미디엄 액세스 컨트롤. 여기를 하고 싶은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두 가지 방식. 컨트롤드 액세스, 랜덤 액세스. 앞에 그림하고 조금 달라진 게 앞에서 제가 여기 뭐라고 얘기했었냐면요. 이거 할 때 스케줄링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래서 스케줄링. 예, 여기서 좀 용어를 조금 제가 바꿨어요. 스케줄링의 용어를 안 쓰고요. 컨트롤드 액세스. 여기는 랜덤 액세스, 여기는 컨트롤드 액세스. 이 컨트롤드 액세스가 사실은 뭐냐면 다 매저베이션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리 예약하는 개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매저베이션을 부르는 거고요. 그냥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컨트롤드, 그러니까 랜덤이란 말의 반대 개념으로 컨트롤이라고 쓴 거예요. 랜덤은 컨트롤이 안 되는 거야. 각자 지 마음대로 보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컨트롤, 그죠? 예, 지 마음대로 못 보내게 컨트롤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랜덤 액세스와 레저베이션 두 가지를 제가 지금 표현을 해놨는데요. 예, 이 레저베이션의 방식이 이제 여기를 얘기하는 건데 이 컨트롤드 액세스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랜덤 액세스는 결국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각자가 보낼 게 있으면요, 지가 마음대로 쏘는 거야. 그냥 보낼 게 있으면. 예. 여기 온디맨드라는 표현을 썼는데 온디맨드. 온디맨드는 말이 무슨 얘기예요? 자기가 필요하면 그때 필요에 따라서 온디맨드. 자기 필요에 따라서 쏜다.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다른 사용자가 무슨 일을 다른 사용자가 보내는지 많은지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 알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전송하는지 안 하는지를 내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내가 보내고 싶을 때 보내는 방법이 랜덤 액세스다. 예. 그러니까 자유도가 엄청 높은 거죠. 지 마음대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굉장히 무질서한 그런 방식이 될 거예요. 굉장히 무질서한. 아무도 관여를 안 합니다. 통제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요. 랜덤 액세스. 근데 레저베이션 방식은요. 컨트롤드 액세스예요. 다시 말해 통제를 할 거다는 얘기예요. 예, 근데 통제할 수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레저베이션 하는 거예요. 예, 순서를 미리 정해갖고 스케줄링을 해서 누가 언제 보낼지를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한번 1번이 한번 보내고 2번이 한 번이 보내고 3번이 보내고 이런 식으로 통제를 해줄 수 있죠. 그죠? 예. 그럼 사실은 1번과 이제 아니죠. 랜덤 액세스와 컨트롤드 액세스 차이는 얘는 굉장히 무질서한 시스템이니까 무질서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겨요? 지 맘대로 보내다 보니까 동시에 전송하는 일이 생기고 둘이 간섭을 미쳐서 깨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예. 반면에 레저베이션 방식은 아주 그죠? 예, 질서 정연하기 때문에 예, 지들끼리 마음대로 쏴서 깨지는 일은 없겠죠. 좋은 거예요. 그죠? 근데 공짜가 없어. 무슨 얘기냐면 레저베이션 방식으로 하려고 그러면요. 컨트롤드 액세스를 하려면 다른 사용자가 보내는지 안 보내는지를 누군가가 알아야 됩니다. 다른 애들이 뭘 하는지 각자가 뭘 전송하는지를 서로가 모르면은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뭔가 추가적인 뭔가 정보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얘기한 추가 정보는 누가 뭘 보내려고 하는지를 언제 뭘 보내려고 하는지를 정보를 알고 있어야만 가능하다. 랜덤 액세스는 다른 사용자가 뭔 짓을 하는지 상관 안 하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장점과 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오늘은 랜덤 액세스 방법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이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많이 남았나요? 예, 제가 좀 더 뒤에까지 좀 더 해도 되겠네요. 예. 자, 랜덤 액세스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알로하라는 방식을 설명할 겁니다. 자, 이제 랜덤 액세스 방법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 중에서 알로하 프로토콜이라는 걸 제가 설명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알로하 하면은 뭐가 생각납니까? 알로하 하면 뭐가 생각나요? 하와이가 생각나지 않나요? 하와이. 예. 그죠? 예. 알로하는 하와이의 그죠? 원주민들이 그죠? 인사말이죠. 뭐 헬로우죠, 헬로우 우리 영어로 따지면.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이 프로토콜을 이제 만들게 된 배경에는 하와이가 이제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기술은 굉장히 오래된 기술이에요. 1968년으로 돌아갑니다. 50년 전입니다. 60년 전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유니버시티 하와이, 하와이에 이제 있는 대학입니다. 근데 하와이는 어떤 데예요? 하와이는 섬으로 돼 있는 그죠? 동네입니다. 예. 하와이는 섬이 굉장히 많아요. 예. 여기 제가 지금 해놨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하와이의 지금 섬들을 제가 지금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여기 보면 어떤 섬이 있어요? 이렇게 큰 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작은 섬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예. 크게 보면 한 6개 정도 섬으로 나눠집니다. 뭐 자잘한 섬도 또 있겠지만 이제 크게 6개 정도의 큰 섬으로 나눠지는데 그 중에서 제일 큰 섬이 하와이 섬이에요. 아이고, 잠깐만요. 예. 여기서 우리가 하와이 그러면 여러분들 뭐 생각? 호놀룰루 생각하지 않아? 호놀룰루? 호놀룰루는 하와이 섬에 있는 게 아니고요. 오아후에 있어요. 오아후가 여기에 지금 뭐냐면 그 하와이의 주도죠, 주도. 호놀룰루가 이제 하와이의 주도인데 오아후라는 섬에 있고요. 하와이 섬은 여기 있는 제일 큰 섬이 하와이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와이라고 하는 빅 아일랜드라고 얘기하는데 가장 큰 섬. 그게 하와이 섬이고요. 그다음에 마우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카와이가 있고 그다음 오아후 이렇게 좀 여러 섬들이 좀 있거든요. 이 마우이는 뭘로 유명한 서핑으로 유명해 서핑. 아주 파도가 좋은 데입니다. 이렇게 여러 섬이 있는데 갑자기 왜 섬 얘기를 하냐면요. 자, 1968년도 이제 이 무렵에 컴퓨터들이 있는데 이제 각 대학마다 이제 컴퓨터들을 이제 하나씩 이제 컴퓨터들이 이제 우리로 따지면 전산실이야. 컴퓨터실이 있어가지고 거기다 컴퓨터를 갖다 놓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컴퓨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쓰는 컴퓨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책상 위에 노트북 하나씩 다 있잖아요. 그죠? 책상 위에 하나씩 다 있고 또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갖고 다니기도 해. 스마트폰이 컴퓨터랑 똑같아요. 그죠? 근데 그 옛날 지금 60년 전으로 돌아가게 되면요. 컴퓨터는 엄청나게 비싼 자원입니다. 엄청나게 비싼 기계예요. 그래가지고 개인 퍼스널 컴퓨터라는 개념이 아예 없죠. 나올 수. 퍼스널 컴퓨터라는 개념은 80년대 나와서 나온 거예요. 1980년대. 그러니까는 개인이 컴퓨터를 가지는 건 상상도 못 하고요. 굉장히 큰 학교라든지 큰 기관에서 컴퓨터실을 두고서 거기다가 여기 이제 보시면 메인 프레임이라는 게 있어요. 엄청난 큰 이제 컴퓨터가 이제 있습니다. 메인프레임 컴퓨터가 있어가지고 전산실에다 이 컴퓨터를 둡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 계산을 합니다. 계산을 해가지고 하는데 자 그러면은 이게 어디에 있냐면요. 호놀룰루에 있어. 호놀룰루에 있는 유니버시티 하와이 호놀룰루 캠퍼스에 자 유니버시티 하와이는 여러 캠퍼스를 갖고 있어요. 분교를 여러 개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호놀룰루 분교도 있고요. 카우아이 분교도 있고 마우이 분교도 있고 그다음에 빅아일랜드 분교가 딱 있는 거예요. 섬마다 분교가 하나씩 다 있는 거야. 예.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마우이에 있는 캠퍼스에서 이제 그러니까 각 학교마다 이런 전산실을 하나씩 두고 메인프레임을 사다가 설치를 하면 괜찮은데 그죠? 그렇게 안 하고 워낙 비싸요. 이게 워낙 비싸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요. 호놀룰루 캠퍼스에다만 하나 설치를 해놨어. 그러면 다른 섬에서
이게 컴퓨터를 사용하려고 그러면 갈 수가 없잖아요. 저 비행기 타고 배 타고 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프로그램을 여기서 짜가지고요. 프로그램을 여기다 보냅니다. 예, 보내면 여기서 계산해서 결과를 보내줘요. 그걸 어떻게 하냐? 통신을 하는 거예요. 예, 무선으로. 예, 어떻게 무선으로? 위성을 통해 가지고. 예. 위성을 통해서 내가 프로그램을 내가 뭐뭐 계산해 줘. 프로그램 짜서 보내줘요. 그럼 여기서 돌립니다. 컴퓨터에서. 메인프레임에서 돌려가지고 계산 결과를 다시 알려줍니다. 그러면은 각 캠퍼스에 있는 캠퍼스는 뭘 갖고 있어? 컴퓨터가 없어. 껍데기만 갖고 있어요. 그 껍데기가 뭐예요? 디스플레이만 갖고 디스플레이하고 좌판만 있는 거예요. 키보드하고 그죠? 키보드하고 디스플레이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 프로세스 그죠? 계산하는 CPU는 전부 다 메인프레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그 상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통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통신이 필요하죠. 그죠? 예. 이때 이걸 위한 통신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해서 나온 프로토콜 방식이 바로 알로하 프로토콜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오아우의 메인프레임이 있는데요. 예, 이거를 이제 다른 섬에 있는 사용자들이 이 컴퓨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통신을 해야 되는데 그때 그 통신하기 위해 나온 방식이 알로하 프로토콜이고요. 여기에 이제 무슨 개념이 나오냐면요. 패킷 커뮤니케이션, 패킷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음성 통신이 아니에요. 음성 통신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 그죠? 예, 뭐를 엑스큐션 해야 되는지 엑스큐러블한 코드를 만들고요. 예, 그러니까 코드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그죠? 그걸 패킷에 실어가지고 패킷을 보냅니다. 그죠? 예. 그런 그 패킷 안에서 들어온 데이터들을 보고서 엑스큐션을 하는 거죠. CPU에서 엑스큐션 실행을 해가지고 결과가 나오죠. 결과 나온 것을 패킷에다 실어가지고 수신기로 보내주는 거예요. 예. 됐죠? 자,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제가 이제 예시를 이렇게 해놨는데 그림 여기를 보시면요. 자, 스테이션이 4개가 있어요. 여기 이제 스테이션이 4개가 있다는 얘기는 각 선마다 이제 터미널이 있는 거예요. A라는 터미널, B라는 터미널, C라는 터미널, D라는 터미널이 다 다른 섬에 흩어져 있는 거예요. 예, A는 뭐 카와이에 있고, B는 뭐 또다 뭐 오아우에 있고, C는 마우이에 있고, D는 뭐 하와이 섬에 있고, 다 다른 섬에 이제 다 다른 섬의 컴퓨터들이 이제 터미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각자가 이제 컴퓨터를 쓰기 위해서 데이터를 보내는 거예요. 예, 나는 여기서 이제 패킷을 보내고 또는 받기도 하고 보내기도 하고 받기도 해야 되겠죠. 그죠? 보내고 받고 뭐 해야 되겠죠. 그죠? 또 보내고 받고 해야 되겠죠. 보내고 받고 뭐 뭔가 해야 되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보내고 여기는 뭐 이렇게 제가 보내고 받는 거 뭐 보내고 받고 뭐 보내고 이런 식으로 제가 패킷을 표시를 해놨어요. 예, 이게 제가 네모 박스로 하는 게 패킷이에요. 그런데 A, B, C, D가 이제 전송을 이렇게 했어요. 네, 전송을 했는데 A와 B와 D가 동시는 아니지만 이렇게 겹치죠. 그러니까 A가 보내는 동안에 B가 보내고 있는지 C가 보내고 있는지 D가 보내고 있는지 누가 보내는지 서로 몰라요. 서로가 알 수가 없어요. 예. 카우아이에 있는 사람이 하와이 섬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서로 멀리 몇백 킬로 떨어져 있는데. 그죠? 예. 그러니까는 서로가 뭐 데이터를 보내는지도 모르고 패킷을 보내는지도 모르고 각자 보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와 얘가 같은 시간에 보내게 되면 충돌이 일어난다. 얘와 얘가 같은 시간에 충돌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동시에 수신기 입장에서는 두 개 패킷이 동시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충돌이 일어난다는 얘기. 그러니까 왜? 굉장히 무질서하게 통신을 하니까 랜덤 액세스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상대방이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보내고 싶을 거 그냥 보내는 거예요. 예. 그게 알로하 프로토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알로하 프로토콜은 되게 단순 무식한 프로토콜이야. 그렇죠? 쥐가 보냈을 때 보냈을 때 그냥 보내라. 끝. 그죠? 근데 거기서 끝나면은 예, 약간 이게 좀 뭔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너무 단순 무식한 프로토콜이라서요. 그래서 조금 더 머리를 좀 씁니다. 예, 머리를 쓴다는 얘기는 잘만 좋은 성능을 넣는 프로토콜을 만들겠다는 얘기. 좋은 성능이라는 건 뭡니까? 많은 사용자들이 자기가 보내고 싶은 것들을 안 깨지고 잘 보내는 게 목적이겠죠. 그죠? 네, 효율적으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무선 채널을 여기서 무선 채널은 이제 위성 채널이 되겠죠. 위성 채널을 효율적으로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한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죠? 효율적이라는 얘기는 안 깨지고 잘 가게끔 그죠?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충돌이 많이 안 나게 만들면 잘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머리를 조금 씁니다. 예, 그러니까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을 없앨 수는 없지만 줄여주면 좋겠죠. 가능하면 충돌이 적게 일어나도록 만들어주면 잘 만든 시스템이 될 겁니다. 그죠? 예, 그렇게 설계를 한번 해봅니다. 예, 이게 알로하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 이제 알로하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간략하게 설명하는 그림이 나옵니다. 플로우 차트를 한번 보세요. 네, 여기 플로우 차트를 보면요. 네, 저 잠깐 설명이 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자, 알로하 프로토콜은 어떻게 동작을 하느냐? 이제 대개의 경우는 채널이 비어 있을까 아이들일 거예요. 채널이 이제 비어 있습니다. 예. 뭐 모르죠. 근데 나는 알 수가 없어요. 채널이 비어 있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제가 여기 비어 있다는 얘기 이렇게 해서 예. 예. 채널이 비어 있다는 표현보다는 내가 보낼 게 없다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예. 아이들이라는 건 내가 지금 보낼 게 없어. 네. 왜냐하면 내가 계속 보내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계산을 할 일이 있을 때만 계산 좀 해줘 하고서 패킷을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패킷을 보내는 겁니다. 중간중간에 패킷을 중간중간에 보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전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있는 겁니다. 아이들입니다. 놀고 있다가 패킷 보낼 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패킷 보낼 게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무조건 보내라. 무조건 보내라. 예. 자, 보내놓고 나서 나는 이제 뭡니까? 끝입니까? 이게 제대로 갔는지, 그죠? 이게, 그죠? 몇백 킬로 떨어져 있는, 그죠? 예, 빅 아일랜드에서 보면 오아우가 몇백 킬로 떨어져 있는데 몇백 킬로 떨어진 데서 이게 내가 보낸 패킷이 잘 도달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죠?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겁니다. 제대로 도달 못할 이유는 두 가지일 겁니다. 하나는 페이딩이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가다가 다 깨지는 수도 있어요. 그죠? 예. 또 한 가지는 충돌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다른 사용자가 보낸 거랑. 그래서 어쨌거나 간에 이제 보내놓고 나서 나는 내 할 일 다 했다 끝내면 안 돼요. 제대로 갔는지를 내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제대로 성공적으로 못 갔으면요. 성공적으로 못 갔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보내야 되죠. 그죠? 예. 그래서 뭐를 해야 되냐면요. 보내놓고 나서 나는 뭘 기다려야 되냐면요. 여기 TX 보내는 거 받는 쪽이요. 보내고 나서 이게 제대로 갔는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확인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받는 쪽이 수신단에서 패킷을 받고 나서요. 제대로 받았으면은 네가 보낸 게 제대로 왔다는 걸 알려주게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액이라는 게 있어요. 액. 그죠? 예. 자, 요 액이 뭐의 약자냐면요. 영어로 acknowledgement. acknowledgement. 우리 acknowledge라는 말 아시죠? 그죠? 여기 MENT가 붙은 거예요. acknowledgement. 예. 그래서 요 앞에 자에 액을 쓴 거예요. acknowledgement. 확인 응답을 해주는 거예요. 예. 그죠? 네, 제대로 잘 왔다. acknowledge를 해주는 거예요. 제대로 왔으면은. 그러면 제대로 왔으니까 이제 얘는 1번 패킷 제대로 간거 확인되거나 다음에 또 보낼 게 있으면 이제 보내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이것도 제대로 갔으면 하고 액이 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경우는 가장 이상적인 케이스예요. 내가 보냈는데 잘 받았다고 답이 오고 보냈는데 잘 받았다. 이런 경우는 오케이. 자, 제대로 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예, 하나도 안 깨지고 잘 갔다는 얘기는 충돌도 안 일어났다는 얘기죠. 그죠? 성공적으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예. 그런데 충돌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예. 자, 여기서 이제 오른쪽 그림이 충돌이 일어났을 때 상황을 보여주는 겁니다. 패킷을 보냈는데요. 잘 갔어요. 예,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나 말고 또 다른 애가 또 다른 트랜스미터가 같이 보낸 거야, 여기서. 그래서 충돌이 일어난 거야. 그러면 액이 가요, 안 가요? 애가 얘가 깨졌으니까는 액을 못 보내겠죠, 그죠? 예. 그러면 보내놓은 쪽은요. 보내고 나서는 뭘 해야 됩니까? 항상 액을 기다리고 있는 거야. 나는 액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되죠. 예. 그래서 보내놓고 나서 액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액을 기다렸는데 안 와. 아무것도 안 와. 그러면 무한대까지 액이 올 때까지 그냥 무한대까지 기다립니까? 그 바보죠, 그죠? 예. 왜냐면 깨져서 안 올 수도 있는데 내가 언젠가는 액이 오겠지 를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되죠, 그죠? 아무것도 안 오면은요. 내가 시간을 정해놓습니다. 타임아웃이라는 시간을 정해놓고요. 그 시간에 타임아웃이 되면 그 시간에 액이 안 오면요. 나는 다시 보내야 됩니다. 재전송. 다시 보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액이 안 온다는 얘기는요. 충돌이 났다는 얘기로 생각할 수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컬리전이 일어났다 그러면
다시 전송을 해야 된다. 컬리전이 안 일어났다는 얘기는 액이 왔다. 이게 액이 왔다는 얘기예요. 그죠? 액이 왔다는 얘기는 나는 그다음에 다음 거 기다리면 되는 거죠. 다시 일로 가는 거예요, 다시. 네. 그죠? 아이들로 다시 돌아갑니다. 아이들. 그러고 나서 다음 패킷을 보내면 되는 거예요. 액이 왔을 경우. 근데 충돌이 났을 경우는 충돌이 난지를 어떻게 한다고요? 정해놓은 시간 안에 액이 안 올 경우, 타임아웃이 되는 경우죠. 그죠? 예, 타임아웃이 돼서 안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재전송, 리트랜스미션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자, 바로 리트랜스미션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타임아웃이 됐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5초를 기다리기로 했어요. 보내놓고 5초 동안 5초를 1초, 2초, 3초, 4초, 5초가 됐어요. 액이 안 왔어요. 그러면 다시 전송해야죠. 그럼 딱 5초가 되자마자 다시 전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자, 충돌이 왜 일어났죠? 충돌이 왜 일어났습니까? 다른 사용도 나 말고 다른 애도 여기서 전송을 했거든. 다른 애도 전송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충돌이 일어났으면요. 나만 액을 못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사용자도 액을 못 받거든요. 그죠? 그러면 나도 기다립니다. 몇 초 동안 5초 동안 기다립니다. 1초, 2초, 3초, 4초, 5초 기다려. 5초 기다린 다음에 다시 전송을 합니다. 근데 다른 사용자도 보내놓고 나서 1초, 2초, 3초, 4초, 5초를 기다립니다. 그죠? 예. 근데 액이 안 오죠. 당연히 충돌이 일어났을 때 나오고. 그러면 5초 지난 다음에 얘도 다시 전송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충돌을 한 애들끼리 다시 또 충돌이 일어나겠죠. 맞습니까? 그죠? 충돌이 일어난 애들끼리 또 다시 재전송을 할 거니까 또 다시 충돌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그러면 또 5초를 기다리는 거야. 타임아웃이 5초라 그러면 또 1초, 2초, 3초, 5초 다 기다리는 거야. 그러면서 또 애기 안 오니까 또 깨졌네? 또 다시 보내. 근데 나 혼자만 다시 보내면 괜찮으면 어떻게 돼? 나랑 충돌이 일어나는 다른 사용자도 또 다시 보낼 거라고요. 그럼 뭐야? 바보 같은 일이 계속 벌어. 계속 보내면 충돌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알로하 프로토콜은 조금 더 똑똑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예, 이게 이제 알로하 프로토콜의 핵심이에요. 예, 뭐냐면 랜덤 딜레이만큼 기다렸다 보냅니다. 예, 그래서 타임아웃이 되고 나서 액이 안 오면요, 랜덤 딜레이 각자가 랜덤 시간 동안 지연을 합니다. 바로 전송하는 게 아니라 좀 기다렸다 전송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얼마나 기다릴 거냐? 랜덤 시간만큼 기다린 다음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1번하고 2번이 제가 1번이에요. 1번 사용자예요. 제가 5초라는 타임아웃이 지났어. 그럼 바로 전송하는 게 아니라 내가 랜덤 넘버를 제너레이트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랜덤 넘버를 해보니까 2가 나왔어. 그럼 난 2초를 기다렸다 전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용자는 지가 랜덤 넘버를 제너레이트 하는 거야. 그럼 걔는 해봤더니 4초가 나왔어. 그러면 걔는 4초를 기다린 다음에 전송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이긴 거예요. 저는 2만 기다리면 되고 다른 애는 4를 기다려야 되니까 제가 먼저 전송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럼 두 개가 같이 전송 안 하겠죠. 그죠? 같은 시간에. 그죠? 다른 시간에 전송을 하니까. 흐트려 주는 거야. 같은 시간에 전송하지 않도록 다른 시간을 전송할 수 있도록 이렇게 랜덤하게 흐트려 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랜덤 딜레이가 되는 거예요. 말 돼요? 이해됐나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 얼굴 다 쳐다보고 있는데 이게 이해가 됐으면 좀 반응을 해줘야지 제가. 그죠? 맞으면 맞다. 뭐 뭔가 표현을 해주세요. 예? 자, 예. 그 알로하는 생각보다는 똑똑해요. 그죠? 예. 보내고 싶을 때 막 보내긴 하지만 그래도 충돌이 일어났을 때는 좀 잘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죠? 근데 여기도 이제 굉장히 복잡한 이슈들이, 그러니까 진짜 잘하려고 하면은요, 이거를 최적화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럼 랜덤하게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되잖아. 너무 길게 기다리면 딜레이가 생길 거 아니에요. 빨리 계산시켜서 갖고 와야 되는데 결과를. 그죠? 그럼 얼마만큼 그죠? 내가 딜레이를 시킬 거냐 뭐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되고요. 예. 근데 이제 뭐냐면 이게 여러 명이 있게 돼. 이 섬안 여러 섬에 걸쳐 가지고 여러 사용자가 지금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채널 잡으려고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하다 보면은 같은 시간에 비슷한 랜덤 넘버를 발생시키게 되면 또 충돌이 날 수도 있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이제 그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지만 어쨌든 예.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도 이렇게 굉장히 단순한 방법으로도 어느 정도는 문제를 그죠? 좀 해결해 나갈 수 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네. 이제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그러니까 이 알로하 프로토콜만 가지고도 제가 몇 시간을 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여기도 여러 가지 아주 뭔가 더
성능을 더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예, 그건 뭐 여러분들이 지금 몰라도 되고요. 근데 이제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요. 이게 이제 68년에 해서 이렇게 실제로 만들어서 구현이 됐는데요. 이게 장점이 뭐예요? 알로하 프로토콜은. 가장 큰 장점은 아주 심플하다. 그죠?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냥 굉장히 단순하게 심플하게 구현할 수 있죠. 그죠? 심플하면서도 뭐죠? 예, 성능도 잘 그런데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사실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알로하 프로토콜은 얼마나 효율적이냐, 효율성이 몇 퍼센트 정도가 되느냐. 이제 우리가 이제 efficiency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또는 우리가 throughput이라고 얘기하는데, 굿풋이라고 얘기하는데, 굿풋. 예. 예, 굿풋. 예, 여러분들 이 용어는 나중에 제가 필요하면 다시 또 한번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우리말로 수율이라고 얘기해요. 수율이라고 얘기하는데, 수율. 예. 영어로 뚜루풋이거든요. 예. 뚜루풋 중에서 이제 뚜루풋은 내가 실제로 보낸 거. 그죠? 예. 내가 주어진 시간 동안에 내가 얼마나 데이터를 보냈느냐. 데이터를 여기가 이제 100이라고 그러면 100 중에서 몇 퍼센트를 내가 데이터를 보냈느냐가 뚜루풋이고요. 그 중에서 내가 성공한 게 몇 퍼센트냐. 내가 100이라는 시간 동안에 보냈는데 그 중에서 몇 퍼센트가 성공했느냐. 몇 퍼센트 시간 동안 보낸 게 성공했느냐. 그게 이제 굿풋이거든요. 성공했다. 그런 굿풋. 굿이란 말을 써서 굿풋이라고 합니다. 굿풋. 예. 근데 뭐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 알로하 같은 경우에는 이 굿풋 또는 이 뚜루풋을 이제 우리가 한번 계산해 봐라 하면은 이제 뭐 좀 복잡한 이제 가정을 해가지고 그 가정 하에서 이제 우리 계산을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얼마가 나냐? 0.36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36% 효율성이 36%예요. 예. 요것도 사실은 18%가 나올 수도 있고 36%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제 가정에 따라 다른데 요거 이제 조금만 신경 쓰면요 36%까지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예, 요건 이제 우리가 슬라티드 알로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르셔도 됩니다. 너무 이제 깊이 들어가는 거라서 36%까지 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36%의 의미는 뭐냐면 100이라는 시간이 있으면 여기서 몇까지 100이라는 시간이 있으면요 36이라는 시간 동안 내가 성공적으로 전송할 평균 36이라는 시간 동안 내가 성공적으로 전송할 수 있다. 안 깨지고 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64%라는 시간 동안은 64%라는 시간 동안 한 3분의 2 정도의 시간 동안은 쓸모없는 시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공적으로 못 보내 충돌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충돌 없이 성공적으로 쓸 수 있는 시간이 한 33분의 1 정도 된다. 예, 이게 효율성이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그죠? 내가 실제로 정말 잘하는 건 뭐예요? 100이라는 시간을 다 쓰고 싶은 거죠. 내가 채널이 있는데 이 채널을 100%다 쓰고 싶은 게 가장 잘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100%를 다 쓰지 못한다는 36%밖에 못 쓴다. 왜 36%밖에 못 씁니까? 채널을 왜 못 써요? 내가 다 랜덤 시간만큼 기다려줘야 되거든요. 기다리는 시간 동안 안 보내고 기다리는 게 채널이 비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서로가 각 사용자들이 바로바로 보내지 않고, 그죠? 랜덤 시간만큼 기다리다 보면 랜덤 시간 기다리는 만큼 채널을 못 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평균적으로 36%밖에 못 쓴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나요? 예. 예. 그다음 두 번째는요. 오늘 다 끝내지 못하면 다음 시간에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은 제가 뭐 하는지만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다음에 나오는 랜덤 액세스 방식은요. 그다음에 랜덤 액세스 방법은 자, CSMA라는 방식입니다. Carrier Sensing Multiple Access. 여기서 Multiple Access라는 말이 나왔네. 그죠? 예, Carrier Sensing. 예, 캐리어를 센싱한다. 예. 그래서 CSMA라는 방식이 있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할 겁니다. 뒤로 가면요. 저 이거 CSMA 설명 계속 할 거고요. 뒤로 가면 CSMA CD라는 게 나옵니다. Carrier Sensing Multiplexes, 다음 Collision Detection 하고 나오거든요. 자, CSMA 방식은요. CSMA 방식은 우리가 랜에서 사용합니다. 랜. 그러니까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 근데 내가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 유선도 있고 무선도 있어요. 무선도 있고 유선도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 CSMA 방법은 CSMA라는 방식은 랜,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 쓸 건데요. 유선인 경우는 CSMA CD를 쓸 거고요. 또 뒤에 가면 이제 무선일 때는요. 마카라는 걸 씁니다. Multiple Access with Collision Avoidance.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CSMA-C의 Collision Detection을 하느냐, Collision Avoidance를 하느냐. 무선인 경우는 Collision Avoidance를 하고요. 유선인 경우는 Collision Detection을 합니다. 유선인 경우는요. 무선인 경우는 Collision Avoidance를 하고. 다음 시간에 Carrier Sensing Multiple Access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Carrier Sensing Multiple Access는요. 예, Carrier Sensing Multiple Access는 무선 랜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 될 겁니다. 우리가 뒤에서 이제 무선 랜을 이해하는 와이파이 기술을 이해하는데 많은 시간을 쓸 건데요. 그때
필요한 방식이 바로 CSMA라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CSMA 방식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레저베이션 방식, 컨트롤드 액세스라고 그러겠죠. 그죠? 두 가지 방식인데 폴링이랑 그다음에 레저베이션이 있는데요. 이 방식에 대해서 다음에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설명이 끝나고 나면 실제로 표준 규격으로 넘어갑니다. 예, 그래서 표준 규격 안에 이제 와이파이도 들어가 있겠죠, 그죠? 예, 여러 가지 블루투스도 들어가 있고요. 여러 가지 방식들을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예,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칠게요. 예, 자 질문 있는 사람 질문하시고요. 제가 어, 조만간에 그죠? 조만간에 기출 문제 이제 올릴 거고요. 오늘이나 내일 중에 제가 올릴 거고요. 예, 중간고사 기출 문제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풀어서 내는 걸 숙제를 할게요. 자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없어요?